거의 뭐 주일이지만 계속해서 뭘 만들고 있고 뭔가 일을 지금 계속 하다 보니 어제도 지금 거의 2시 넘어서 잤는데 아침에는 6시에 일단 일어났어요. 또 지금 막 출장 준비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만은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 한 가지 프로젝트와 또 그 한 가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제 머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생각을 좀 멈추고 싶은데 계속해서 그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항목별로 정돈이 돼서 이거 해야지. 그리고 또 다른 프로젝트에선 이거 해야지. 계속 머릿속에서 지금 그것들이 저에게 마음의 목소리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백일만 미쳐라는 이름을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강사인 저부터 미쳐가는구나. 그래서 이 미쳐간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주변에 어떠한 잡음이라든지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그 이 미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백색 소음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 불평의 소리들, 고정관념들 뭐 마찬가지입니다. 미친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일차 딱 저는 우리가 함께한 지 됐는데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이죠. 자, 오늘 21차 우리가 계속해서 돈에 관한 사고방식에 전한 14번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고방식,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 그리고 평생 살아온 관성대로 자신을 변화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처절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빨리 생각의 축을 전환해서 우리의 살아왔던 고정관념, 즉 부자가 되지 못했던, 성공을 하기 어려웠던, 그래서 다소 복잡하고 다소 어지럽고 산만한 삶의 균형을 우리는 새롭게 리셋해야 됩니다. 태풍이라는 이 기상 이변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너무나 그것이 강하게 작용을 한다면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태풍은 사람들의 의식에 경각심을 주고 또 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많지는 않지만 그 선택지들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항상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그것은 마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인근에 있는 것인데 이 황사라든지 미세먼지로부터 또 한 번 리셋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정말 청명한 하늘, 깨끗한 공기를 우리는 만날 수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와 같은 오늘 이런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리셋이 되는 태풍과 같은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2021년도에 부채를 뺀 개인의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11억 이상의 백만장자 자산 순위를 우리가 이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가수를 한번 보니까 미국이 1,448만 명이 있어요. 전 세계에. 그리고 플러스 249만 1,000명이라는 건 증가수예요. 그래서 코로나에 2020년도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였던 그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봉쇄령으로 그리고 이 거리두기로 어떻게 보면 움직이기 어렵고 돈을 벌기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총 6,248만 명에 달하는 백만장자가 있고
그 중에서 516만 8천 명이라는 숫자가 증가를 했는가? 우리 이 지표를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대한민국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336만 명의 백만장자들이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39만 5천만 명이 감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웃나라에 있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129만 명의 백만장자가 있는데, 이 2021년 코로나 시대에 부채를 뺀 순자산 백만장자가 11만 6천 명이 더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에는 인구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대한민국이 왜 11만 6천 명이나 증가했을까?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다시금 돌이켜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 반성적 사고를 해봐야 됩니다. 한국이 불경기다. 왜 그렇게 내 주변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환경을 리셋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왜 없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만나는 이제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 취미를 가지고 만나는 우리가 이제 모임인데 어제 이제 모처럼 우리가 카톡을 좀 나눴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이제 파주에 살아요. 파주에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뭐 강남에 이제 집이 원래는 있고 그쪽에서 회사 일 때문에 이제 그쪽에 타운하우스를 또 살고 있는데 옆집에 이제 롤스로이스 딜러가 이사를 한 6개월 전에 왔대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종종 주고받고 그리고 어제 정도에 그 롤스로이스 딜러와 이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 얘기를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딜러인데 자기 혼자서 1년 동안 롤스로이스를 26대를 판매했답니다. 자, 롤스로이스가 싼 차는 아니죠. 한 대에 미니멈으로 5억 정도 하는 차입니다. 근데 자기 혼자서 26대를 팔았어요. 그럼 매달 거의 2대꼴이에요. 그죠? 한 달에 2대, 즉 한 최소 미니멈 10억 정도의 판매를 한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분이 어떤 역량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불경기지만 돈을 가진 사람들, 현금 부자가 많다는 겁니다. 혹시 람보르기니라는 자동차 아세요? 2025년도까지 내가 현금 다발을 싸들고 람보르기니 매장에 들어가도 차를 살 수가 없어요. 2020년도까지 만들어지는 자동차 예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 시장에서 그냥 차 구경하고 출고하고 싶으면 2026년도에 출고를 하든지 아니면 중고를 사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아니 외국에서 내가 다른 경로로 직수를 하든지 이런 경로예요. 이 무슨 얘기일까요? 람보르기니도 싼 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니멈 4억 5천이에요. 옵션 넣으면 거기도 5억입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내 주변과 실제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과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는 곳들을 우리는 분석하고 내 환경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서 새로운 환경을 물색해서 새롭게 리셋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탓하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벗어날 별로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표가 말해주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때보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걸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이제 우리가 잘 관리하는 핵심이 뭐라고 했죠? 세 개의 통장을 구분한다는 것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이든 타이든 가장 성공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세 가지 통장의 이 방법과 제가 알려드린 뱅크 샐러드, 즉 가계부를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자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우리가 벌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역량과 이 시스템 구축에
이 경고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수익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목록으로, 항목으로 정리하는 것을 이 캐시플로우, 즉 자산 관리, 현금 흐름 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업을 경영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것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것을 운영한다면 가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관리, 즉 경영의 핵심이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 7시에 내가 눈을 뜨든 그 이전의 기상에서 어쨌든 이 7시에 내 스케줄을 맞추는 거,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고, 이것이 바로 시간 관리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업무와 연동이 된다면 내가 업무 시스템이, 업무 관리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우선순위대로 의사결정을 해나가고 체계적이고 규격화돼서 그 가치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행하는 거, 그리고 복제가 가능한 거, 그게 바로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대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 혼자 분주하게 해왔던 대로 어지럽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브젝트가 주어지고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내 시간을 그 과제의 최우선으로 맞추는 거, 그것이 내 시간 관리 시스템이 되고 그것이 내 업무 시스템이 되며 그것이 나의 하루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즉 내가 자기 경영을 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연동되어져서 내 하루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내가 하루 기록을 하는 것이며, 그것을 기록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을 플래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조금 개념이 잡히십니까? 오늘은 또 처음 들어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번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다는 거, 내가 이제 여기에서 이 얘기를 20일 정도 들었고 저 계속 비슷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제가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반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에서 배어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그게 시스템인 거예요. 그게 시스템적 사고방식이 되는 거고, 그 시스템적 사고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플래닝하고 하루를 실행하고 하루를 피드백하는, 그게 바로 내가 사업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내 사업의 본보기를 만드는 것이며 내 사업의 롤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제 가능한 수준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격화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표준 사업 구조가 제시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분주하고 내가 정신없고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개념이 없다, 이건 바로 내 정신의 부재에서 나오는 거고 내 집중의 부재에서 나오는 거고 내가 무엇이 중요한 우선순위의 부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단어가 중요한 거고, 제가 지난 토요일 언어가 인생을 바꾼다, 그죠? 뭐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로 전달해드린 의중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단어를 모르면 찾아보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5분 학습 들어가겠습니다. 말이 좀 빠르죠? 아, 5분밖에 없는데 컴퓨터 이러면 줌이라는 게 참 익숙치가 않아요, 제가. 자주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5분 학습. 제가 보니까 시간을 창업 설명에 10분에 맞춰놨더라고요. 그리고 10분 뒤 2번 하니까 20분이 돼버리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래서 다시 피드백을 했습니다. 5분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군요. 이게 피드백의 힘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슬리밍고로 창업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 창업을 하지만 우리가 코어 가치, 핵심 가치는 바로 슬리밍고의 의사결정과 슬리밍고의 사업 방향에 모든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 까닭이죠. 자, 그럼 슬리밍고라는 회사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슬리밍고의 구성원들, 즉 가족들은 모두 이 5가지 명확한 이 가치, 이 5가지 가치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슬리밍고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개척입니다. 이 개척은 슬리밍고 다음을 위해 새로운 길을 과감히 개척합니다. 즉 남들이 하지 않는 길에 도전하고 있다. 개척자 정신, 바로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지역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장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슬리밍고라는 이 사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간이든 렌탈 라운지든 아니면 이 소매 판매든 창업 중개든 바른 자세 대리점이든 여러분들의 형태로,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머슬고든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결정해야 되는 일하는 방식은 개척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 좀 해주면 안 돼요, 이 말이 아니라 저희도 처음 하는 거예요. 슬리밍그런 회사도 안 했던 걸 새롭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하는 방식을 함께 맞추자라는 어떤 부탁의 요청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막막한 일이 있고 새롭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오케이, 해보자. 이게 바로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개척 정신. 두 번째, 책임입니다. 슬리밍고인은 어떤 일이든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이게 일하는 방식이고, 저희가 슬리밍고의 임원들, 지사장님들이 여러분들과 밀접하게 만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말을 냈다면 끝까지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믿을만 하구나, 저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구나, 항상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지 않게 저 사람들이 나의 뒤에서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는구나, 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일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지혜입니다. 슬리밍고는 창조주가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먼저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혜롭게 행동할 겁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협력입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함께 동반 상승하는 우리 슬리밍고 문화를 지향합니다. 앞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일하지 않고 혹은 남과 싸우지 않고 그 남들까지도, 그 적들까지도 우리의 협력자로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동반 상승하는 거, 그 문화를 우리는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문화가 일하는 방식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질투하고 작은 걸로 다투고, 여러분 뭐 사람 가지고 좀 싸우지 마세요. 네?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덜 벌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더 중요하더라면. 돈 때문에 싸우는 건 관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중요한데 돈이 뭡니까? 돈이야 내일 벌면 되고 모레 벌면 되고 그 다음 날 벌면 되고 그 다음 달 벌면 되고 그 다음 해 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슬리밍고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것과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 우리 회사 기업 문화가 맞지 않는 분이에요. 정중하게 그분들은 그냥 우리 소비자로 남아주시거나 아니면 더 내 철학에 맞는 분 회사와 창업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우리 슬리밍고는 시작부터 모든 경영활동을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통계적 사고를 추구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모든 프로젝트,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 클럽 슬리밍고라는 이 커뮤니티 앱도 고객들의 이 빅데이터를 저희가 지금 현재 학습시키기 위해서 현재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 디지스트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가장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그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현재는 단순하게 고객들의 DB 정보지만 그것이 사업 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모든 회사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사고 체계를 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시금 여러분들 조회수 보니까 별로 안 들어.
보니까 반복해서 제가 볼 때 한 5번, 10번은 들어야 돼요. 아는 얘기요. 안 하면 아는 얘기 아닙니다. 할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강의를 잘하진 않습니다. 잘하는 강의도 아니고 학습 체계를 전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뀌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뵐게요.